사장님이 여기로 저도 택시 운전해요.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거를 한번 보시죠. 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수. 와, 엄청납니다. 2020년에는요 27,0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52,025명입니다. 야, 장난 아니죠. 4년 사이에 2배가 됐어요. 92.5%. 27,031명이 24,944명이 늘어나서 4,994명이 늘어나서 52,025명이 됐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난 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지금 뭐를 해도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지금 뭐를 하더라도 장사되는 쪽이 없다고 해요. 당장 말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은퇴를 하면서 다 나옵니다.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은퇴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할 게 없어요. 취직도 안 돼. 취직도. 할 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찾긴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말입니다. 50대, 60대, 70대 그냥 놀고 있지 못합니다. 습성상 못 놀고 있어. 누구나. 그러니까 그나마 손해 안 보는 게 뭐냐 하고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요. 택시 운전인 거예요. 택시 운전. 예, 제 친구 중에 수출입은행에서 부행장까지 한 친구예요. 수출입은행의 부행장이면 굉장히 걸발이 셉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요. 개인 택시 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요즘같이 나이 먹고도요. 어디 받아주는 데 없는데 개인 택시 자격증 사서 있는 돈으로 개인 택시 사서 이게 나이 들어 뭐 서서히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지금 사장님들도 전부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사실 서울 관악구에서요 생활용품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돈이 안 되니까 택시기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운전하니까 매달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영업 하면서요 하루에 16시간씩 17시간씩 일하는데 매달 450만 원에서 500만 원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일하자. 주 6일 일하고 하루 쉬자. 자영업을 할 때는 내가 생활용품점 할 때 내가 식당을 할 때는 주 7일을 일하고 하루에 16시간 17시간 18시간씩 일했는데도 한 달에 500만 원 못 벌었는데 열심히 일하니까 택시하니까 500만 원 벌더라. 그래서 택시를 하기 시작한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택시값도 올라갑니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값이 2021년만 하더라도 8,8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사이에 29.9% 올라갔습니다. 2,625만 원. 지금은요 1억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1억 1,500만 원. 이게 공통된 시대라고. 공통된 시세.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느냐. 앞으로 더 올라갈 거란 이야기가 많거든요. 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1세대가 나오고 이제 2세대가 나와요. 2세대가 나와도 제가 2세대거든요. 베이비 부머. 쉬고 싶지 않죠. 개인 택시라도 해야죠. 택시라도 해야죠. 그래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일하는 자체가 즐거우니까. 실제 말입니다. 창업을 하는 거하고 개인 택시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실래요? 개인 택시는 창업을 하게 되면 1억 6천만 원 정도 든다 이거예요. 예.
서울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뭐 1억 1,500만 원이니까 좀 여유 줘서 1억 2천만 원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량 구입비 4천만 원 이렇게 든다고 생각하면 1억 6천만 원. 그런데 치킨집 창업한다고 쳐요. 66제곱미터면 이게 10평 정도 되나요? 예, 10평이 좀 넘나요? 20평인가요? 예, 3.3이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 창업 비용만 1억 2천만 원이에요. 인테리어 비용 1억. 이게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프랜차이즈는 못 줄입니다. 조리기구 2천만 원. 여기에 보증금이나 임차료는 제외예요. 여기에 보증금 임차료 생각을 하면 눈물 나죠. 보증금이 아무리 싸도 5천 원 들어갈 거고요. 임차료는요. 뭐 서울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아무리 싸도 말입니다. 66제곱미터면 이게 실평수가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예, 3.3으로 나누면 20평이네요. 20평짜리 실평수면 적어도 40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월세가 싸게 한다고 해도 서울에 싸게 한다고 해도 200만 원, 200만 원. 거기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220만 원.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요식업 창업을 하는 것보다가 예, 차라리 개인택시 하는 게 낫다. 개인택시가 바로 이게 취득을 못할 거예요. 무사고 운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평생 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저도 말입니다. 언제든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이야기도 하고 생활에 활력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예, 개인 택시 하시는 분, 택시 하시는 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벌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최저임금도 못 버는 자영업자 진짜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택시가 좀 위험하기는 하죠. 그런데 뭐 위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전으로 가는 거죠. 예, 저는 그게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위험하다, 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몸을 좀 추스려야 돼요. 식당 창업하고 치킨집 창업하고 옷가게 창업하고 이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현장 경제가 무너졌을 때는요. 취업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재취업이 안 된다면 저는 개인 택시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간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돈도 과거 때보다는 못 벌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이들한테 짐이 안 될 정도는 벌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거 없어요. 저도 매일경제TV 대표이사 하고 나왔지만 국밥집 했잖아요. 예, 뭐든지 여러분 내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